야채 스프는 암을 물리친다. 암은 왜 생기는가? 필자가 의학의 뜻을 두고 최초에 배운 것은 인체를 구성하는 체세포의 증강, 그리고 사멸과 재생 능력이라는 근본 원리였다. 암이 왜 생기는가는 이 인체의 근본 원리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암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가를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문적인 문장을 구사하는 것보다도 알기 쉽게 표현하고자 한다. 암이란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체세포가 의약품이나 약물, 화학 합성 물질에 의하여서 체내에서 화학 변화를 하여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이 화학 변화 때문에 체세포 그 자체가 사멸되거나 또는 붕괴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붕괴되어 함몰한 체세포의 틈새가 변하여 암화한 전혀 새로운 종류의 세포가 국소적으로 생리적 한도를 초월하여 나타난다. 이 특수한 세포는 암화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이하기도 하고 수술에 의해 절제해도 재발을 거듭한다. 이와 같이 이상하게 증가한 세포의 집단을 일반적으로 종양이라고 한다. 종양은 세포 분열에 의해 성장한다. 그러나 성장이 일정 수준에서 그친다든가 천천히 성장한다면 평생 동안 건강에 지장은 없다. 이것을 양성종양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세포 분열의 성장이 빠르고 생명에도 영향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악성종양, 즉 암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체세포인데 왜 암세포만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거나 재발을 반복하는 것일까? 이것은 같은 체세포라도 암화한 체세포는 원래 그곳에 필요치 않는 세포이므로 단독 행동이 가능하다. 보통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체세포는 그 장소를 떠날 수가 없으며 하나가 탈락하면 나머지 세포가 둘로 분열하여 부족해진 세포를 보충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보충이 끝나면 세포 분열은 그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한 신체의 크기는 모양과 기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다. 체세포에는 분열 능력이 잠재하고 있는데 이것은 필요에 따라 나타나며 필요의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상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단백질인 콜라겐이 암의 발생과 치료에 크게 관련되고 있다는 점이다. 콜라겐은 동물의 신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단백질이다. 이것을 흔히 교원이라고도 하며 동물의 피부나 뼈, 연골, 인대, 모발 등의 지지 조직에 다량으로 존재하여 동물에 있어서는 모든 단백질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소문 모양의 경단백질로서 주로 동물의 형태나 구조를 유지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전자 현미경으로는 700엉그스트롬마다 물결 모양이 있는 섬유로서 볼 수가 있다. 여기에는 많은 글리신, 프로린, 히드로키시프로린을 포함하고 있으며 물이나 희산과 함께 가열하면 용액 속에 게라틴이 스며나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상어 등과 같은 연골이 많은 고기를 끓인 국물을 식히게 되면 여기에 앙금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콜라겐의 성질 때문이다. 그런데 체세포의 콜라겐이 이상하게 붕괴하면 여러가지 질병이 생기는데 암도 그 이유 중 하나다. 콜라겐이 이상을 일으키는 데는 두 가지 패턴이 있다. 첫째, 동물성 지방과 칼슘의 과잉 섭취다. 즉 육류나 합성 칼슘, 우유의 과잉 섭취다. 둘째, 화학 합성 물질을 포함한 조미료나 음식물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의약품과 드링크제이다. 즉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체내에 들여보내는 일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금방 몸 여기저기에 이상을 호소하게 된다. 즉 체세포나 콜라겐의 붕괴가 촉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질병이 시작되는 것이다. 암도 그 전형적인 것이다. 이를테면 폐암으로 사망한 환자의 세포를 꺼내서 조사해 보면 다른 질병으로 죽은 사람의 폐보다 15에서 23배나 되는 칼슘이 고여 있다. 그리고 폐포에 고인 칼슘의 주위에는 암세포가 엉겨붙어 있다. 폐암으로 죽은 사람 중 적어도 10명 중 2명은 보통 이와 같은 상태다.
암세포 그 자체가 사망의 주 원인인지 칼슘이 콘크리트화한 것이 원인인지는 전혀 알 수 없다. 또 심장병으로 죽은 환자의 심장을 꺼내보면 그 99%가 심장의 근육에 칼슘이 고여 콘크리트 벽처럼 되어 있다. 심장이 돌과 같이 되어 있는 것이다. 건강식품 열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칼슘제를 섭취함을 동시에 사망 원인의 첫째로 뛰어오른 것이 암이며 그리고 심장병이다. 이것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칼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 수가 있다. 칼슘을 많이 섭취하라고 권유한 의사나 건강보조식품의 판매원의 말을 결코 믿어서는 안 된다. 콧수염과 턱수염은 암의 원인이 된다. 콧수염이나 턱수염을 기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콧수염을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세균이 빈틈없이 번식하고 있다. 그 세균의 수는 무려 한 사람에게 수억 개나 되어 콧수염은 세균의 온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즘 이 콧수염을 기르는 것이 유행하여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많다. 이 콧수염을 기르고 있는 사람의 내장은 식도로부터 장 전체에 이르기까지 종양이 생길 확률이 높다. 또한 위나 십이지장 궤양, 암의 발생률도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관상학적으로 보아 용모에 자신이 없고 소심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한다. 자기의 얼굴에 보다 자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병을 만드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류머티스의 건강법. 현대의학에서도 고치기 힘든 병 중에는 류머티스가 있다. 이 병으로부터 회복하려면 다음과 같은 건강법이 유효하다. 기본 재료 쇠뜨기 풀 10g, 물 720cc. 조리법 물을 작은 주전자에 넣고 끓여 그 물 속에 쇠뜨기 풀 10g을 넣고 곧 불을 끈다. 그대로의 상태에서 식을 때까지 기다려서 하루에 3회씩 나누어 먹는다. 통증을 없애는 방법으로는 쇠뜨기 풀을 손수건이나 천으로 적당한 두께로 싼다. 이때 물을 듬뿍 적셔 찜통에서 약 2분간을 삶은 다음 그것으로 환부에 스포하면 된다. 또 온몸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두 발의 발바닥을 스포하고 잠자리에 들면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다. 여성들의 속옷은 관절염을 불러온다.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날씬하게 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여성들의 마음일 것이다. 그래서 아름답게 치장을 하려고 거들로 허리로부터 엉덩이를 조이고 있으면 허리의 신경탑은 압박을 받게 된다. 이 신경탑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양쪽의 무릎 관절부 안쪽에 있는 근육을 움직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신경이 죽어버리면 아무런 움직임도 할 수 없게 되어 무릎 관절부의 뼈만으로 몸을 지탱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이 때문에 무릎의 뼈가 빨리 닳게 되고 무릎 관절염을 일으킨다. 동시에 대퇴부 안쪽에 있는 신경을 압박하므로 방광에도 영향을 주어 혈액순환의 악화로부터 방광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여성의 성적 불감증도 이 거들이나 바디슈트와 같은 기능성 속옷이 그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입지 않고 자연스러운 몸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평소의 생활에 주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성의 무릎 관절염은 과거에 부상을 입은 사람이나 현재 부상을 입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며 남녀 비율에 있어서 전체의 10%에 지나지 않는다. 무릎 관절염은 90%가 여성이다. 남성의 경우는 바디슈트나 거들을 입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인간의 참다운 아름다움은 그 사람이 갖는 개성과 마음 그리고 건강이 아닌가 생각한다. 암에 대한 건강법. 일일 섭취량으로서 야채스프 0.6리터와 현미차 0.6리터를 먹도록 한다. 이것은 결코 많이 먹는 것은 아니다. 암 치료에는 지방과 칼슘은 절대로 섭취해서는 안 된다. 이 건강법은 뇌종양이나 뇌연화, 혈전, 고혈압, 간장, 종양, 위 12지장 궤양, 심장병, 내장질환 모두에게 해당되며 백내장이나 무릎 관절염 등 그 밖에 여러 병에도 적용된다. 시력장애인 사람이 야채스프를 먹기 시작한 지
열흘쯤부터 눈이 아프거나 흐린 증상이 나타나는데 며칠만 있으면 그 증상은 없어지고 눈이 잘 보이게 될 것이다. 야채세포를 먹기 시작하여 20일쯤 되면 눈이 잘 보이게 되고 안경이 필요 없게 된다. 4개월 이상 실행하면 일반적으로는 20세는 더 젊게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74세인 여성이 스프를 먹고 그때까지 없었던 생리가 재개되어 그 뒤로는 그 날짜에 생리가 있는 사람도 있다. 이는 부작용이 아니므로 안심하고 야채스프로 암을 이겨나가면 된다. 유방암과 자궁암. 유방암의 경우 말기 또는 악성이라고 하여도 2개월간 야채스프와 햇빛을 각각 0.6리터 이상을 철저하게 먹고 있으면 암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져 버린다. 수술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것이다. 자궁암의 경우도 야채스프와 햇빛을 0.6리터 이상을 철저하게 먹도록 한다. 그러면 약 23일이면 암 주위에 생긴 젤리 모양의 것이 없어지고 암이 있는 곳은 검게 굳어져 간다. 그대로 계속해서 먹게 되면 암은 점점 작아져서 자궁 자체가 핑크색을 띤 건강하게 되어간다. 그러나 자궁 근종의 경우에도 같지만 1000명에 1명 정도는 암이 고형화하여 한 개의 막대기 모양이 되어 가위로도 자를 수 없을 만큼 딱딱하게 되는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자궁 내막을 찌르게 된다. 이 경우에는 출혈을 하므로 이와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은 곧 병원으로 가서 그 부분을 절제하면 된다. 암 그 자체는 야채스프와 현미채를 먹고 있으면 생명에는 별 지장이 없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기능 회복까지 1에서 7개월을 먹어야 한다. 그러면 건강한 자궁으로 고쳐질 것이다. 그리고 말기 암인 사람에게는 소변요법을 함께 하면 된다. 백혈병과 근무력증에도 야채스프는 특효약이 된다. 혈액의 암이라고 말해지는 백혈병에도 야채스프 효과는 크며 생명을 구해주고 있다. 야채스프 햇빛차를 0.6리터 이상 매일 먹고 있다면 날로 그 증상이 개선되어 갈 것이다. 백혈병의 경우는 약을 서서히 줄이면서 철저하게 먹어가면 백혈구와 혈소판이 열흘 후에는 보통 사람의 3분의 1까지 회복된다. 이렇게 3개월만 먹으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며 1년간을 끈기 있게 먹어두면 평생도록 아무런 걱정이 없다. 방사성 물질의 조사에 의한 부작용에서 오는 백혈병의 경우에도 야채스프와 현미차를 하루에 0.6리터 이상 먹게 되면 혈소판은 하루에 약 12,000개, 백혈구는 700에서 11,100개로 상승해 간다. 1개월쯤이면 거의 정상으로 되돌아온다. 또 돌연변이에 의하여 급성 백혈병이 되었을 경우에는 2주간 계속 먹게 되면 혈소판은 13만에서 16만 개로 상승하고 백혈구는 3,700에서 4,000개로 상승해 간다. 그 외에 야채 스프와 함께 칼슘이 들어있지 않은 프로테인을 녹여서 먹도록 한다. 아침에 10g을 먹고 저녁에 10g을 먹는데 녹은 프로테인을 체내에서 효과적으로 소화해주는 효소인 레시틴을 아침에 하나를 먹고 저녁에 하나를 같이 먹으면 그 효과는 보다 빨리 나타난다. 백혈병에 걸린 사람은 앞에서 말한 소변요법을 곁들이도록 한다. 이 건강법에 사용되는 프로테인은 깡통으로 하나가 되고 레시틴은 한 병이다. 그 이상은 먹지 말아야 한다.